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의 이슈 토크쇼, 이슈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링고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타다 이타쿠입니다. 아유 진짜. 막내 상디입니다. 거리 두기를 결심하고 있는 군씨입니다. 네, 주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거리두기를 저희랑 더 거리를 두겠다. 중복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하나는 뭐 요즘 거리 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긴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최근 녹화분을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해서 목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마이크와 이번 방송 에피소드는 마이크와 거리 두기를 하겠다는 그러다가 오디오 안 들어가요. 맞아요. 정신 차리세요. 네,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네. 아, 또 두 가지는요. 두 번째가 사회적 원래 그 사회적 거리두기고. 이런 거를 항상 준비해 오시네요? 하려고 노력하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소소하게 가랑비 젓듯이. 저번 에피소드 보니까 링고님이 타코님한테 벤치 먹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팩트가 없다고. 임팩트 없다고. 가랑비에 닿는다고 제가. 오늘도 있긴 있었는데 첫 타임이라 그냥 깜빡하고 했는데 스텝이 꼬여요. 맞아요. 그냥 얘기를 썰을 풀자면 요새 타다를 막판 스포트로 미친 듯이 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뭐 약간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랑 이런 게 맞물리면서 뭔가 대중교통 타기는 조금 좀 거시기해서 요새 이동할 때마다 거의 타다를 타고 그 한편으로는 또 이제 언제 타겠나라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그 VCNC 뭐 타다와 관련된 우리 대표론을 털어볼 텐데 그 전에 우리 또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 구독자도 좀 떨어지고 우리에 대한 어떤 애정이 식으셨나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의기소침했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기사입니다. 닉네임 바꿨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정신이 없어 댓글을 못 달다 드디어 다네요. 여전히 잘 듣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때는 꼭 한번 뵙겠습니다. 네. 대표론 잘 들었습니다. 좋은 에피소드 감사합니다. 우리 창기사 꿍꿍님이셨죠. 네. 그리고 이천캐시도 같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기사님도 아프지 마시고 잘 이 사태를 잘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하이드리머님 새로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드리머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네. 전 마이너 성향이라서 그런지 왠지 마음에 드는 팟캐스트네요.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업계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서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방송 때 약간 뭐 마이너 팟캐스트, 뭐 그다음 메이저 팟캐스트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쓰시는 게 아닐까. 그러면 저희가 마이너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그때 이진우 막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저희가 가끔 랭킹 보면은 경제 부분에서는 한 30위까지 가는데 그 정도는 또 마이너 하기는 좀. 그럼요. 저 이제 그러니까 주제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일반 그렇죠. 기업들의 뭐 대기업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스타트업이 아무래도 마이너적인 뭐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뭐 새싹부터 커서 다 대기업 되는 겁니다. 옛날에 삼성이 그래요. 네? 설탕 팔다가 이렇게 하고 사카린. 그래. 사카린 팔고. 자, 그래서 우리 하이드리머님 지금 높은 꿈을 꾸시는 그럼요. 분이신가 봐요. 같이 커가는, 그렇습니다. 같이 갖고 가는 화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상대님 이분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 읽어야 돼요, 이거? 읽어주세요. 1에피 1댓글 실천합니다. 네. 개인적 일정으로 이번 에피 녹음에 참여 못해서 네. 완벽한 리스너의 관점에서 청취하게 되었어요. 네. 이번 에피소드도 유용한 정보도 많고 멤버분들의 케미도 좋았어요. 왜 이래? 다만 타콘님이 안 계셔서 예능적 요소는 다소 적었던 것 같아요. 읽기가 쉽네요.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타쿠님 좀 모셨어요. 댓글 남긴 이타쿠입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남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냥 정말 그 댓글에 쓴 대로 네. 제가 그 녹음을 그 어떤 개인적인 사정상 참여를 못했어서 네. 정말 100%의 어떤 리스너의 입장에서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그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근데 되게 재밌고 유용한 정보가 많았었던 것도 좋았고 근데 듣다 보니까 근데
요 타이밍, 요거를 내가 만약에 녹음을 참여했으면 이 타이밍에 내가 이런 어떤 그 드립을 쳤을 못 텐데, 살렸다. 그게 좀 아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마침 들더라고요. 이 이슈스는 나왔으면 안 된다? 아무래도 이제 재미와 어떤 그 예능적인 요소는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뭐 재미보다 어떤 정보가 굉장히 강해서 좋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았고. 너무 근데 진지하지 않았나. 전 재밌었는데, 그날? 적당히. 재밌었는데? 그리고 너무 서운한 게 언급을 안 해주더라고. 저희 원래 언급 안 너무 안 하잖아요. 해줘, 우리 데스노트야. 와, 이래저래 해서 타코님이 안 계신 거 뭐 아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언급을 한마디도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이거 각자 들으시면서. 도생이죠, 각자 도생.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님, 지난번 타코님 안 나오셨구나. 이게 더 굴욕적. 리스너분도 한 번도 타코님 어디 가셨어요? 라는 사람이 한 번도 안 계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빠지면 내 손해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래서 아플 수가 없어요, 아플 수가. 자, 그래서 저희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부분들, 오디오 클립과 팟빵에서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짧게라도.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이제 VCNC 박재욱 대표님에 대해서 대표론을 이번에 할 거고요. 네. VCNC 박재욱 대표님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타다 대표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타다를 이제 운행했던 VCNC 대표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VCNC는 그 이전에 비트윈이라는 커플 메신저 어플로 되게 유명했었던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박재욱 대표님의 처음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저희가 감히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론을 해볼 텐데, 이 대표론의 주제를 이 박재욱 대표를 선정하신 이유는 이 타다 이슈 때문에 그런가요? 타코님 어떠세요? 사실 이제 이번 대표론을 기획하면서 최근에 이제 타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안이 발의가 되고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발효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되면서 이번에 타다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참 그동안 많은 형태로 타다를 이렇게 언급도 하고 저희 그 공개 방송 때 아예 타다를 주제로 또 얘기를 하고 그랬어서 예정이 되게 많이 가던 스타트업인데 이렇게 또 스타트업 국내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게 좀 아쉬워서 또 그리고 박재욱 대표님의 이력도 되게 독특하세요. 그리고 그 이력을 얘기하다 보면은 뭐 예전에 있었지만 없어진 서비스의 언급도 할 수 있고 해서 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나 뉴스는 같이 공유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그 이재용 소카 대표님이 일단 대표이사 전격 사임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이거를 좀 규제를 풀어보려고 왔는데 내가 와도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이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소카에서 타다를 분리한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분리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그 사임 기사에는 그 사임하는 거와 동시에 그거 분리도 취소. 그렇게 되고 그럼 소카 누가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그 대표를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박재욱 VCNC 대표를 소카의 COO로 이제 앉히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타다 대표 박재욱 대표님으로 대표론을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소카 대표의 박재욱님을 하게 돼서 기사의 순서가 제가 확인한 순서로 하면은 일단 먼저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뭐 1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재용 대표님과 박재욱 대표님 각각 그 소셜 SNS에 대해 입장문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타다가 이제 서비스를 그럼 한 달 내에 중단하겠다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박재욱 대표님이 VCNC 대표에서 소카의 COO로 간다라는 기사가 나고 그 다음에 요다 대표님의 어떤 퇴임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뭔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퇴임하셨구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사실 동시에 그 올리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아마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을 갖고 일을 진행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말은 어쨌건 이재용 대표가 엄청 신임하는 네. 자, 먼저 박재욱 대표님에 대해서 간단한 프로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재욱 대표님은 서울대 전기공학과 공사학번 출신이시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역시 약간 좀 과거 성공한 창업가분들 보시면은 병역특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박재욱 대표님 병역특례를 하면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왜죠? 뭐 쭉 보니까 원래 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창업을 꿈꾸셨대요. 하셨는데
2008년도에 병역특례를 인포뱅크란 회사로 들어갔고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인터넷 그 휴대폰에 뭐 기업력 단체 메시지를 보내는 뭐 그런 솔루션 만드는 회사인데 네. 당시에 매출이 한 600억 정도 할 정도 규모가 좀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에 병역특례 하시면서 그 에멘톡이라고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거죠. 그걸 위해서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신기한 게 직원 3명, 그 병역특례 하던 직원 3명이 만들고 박주혁 대표님이 이게 병역특례 끝나고 이제 나오신 거죠. 처음에는 이게 괜찮이 잘 되겠다 해가지고 6개월 만에 가입자 200만 원 확보했는데 이제 뭐 카카오톡도 나오고 다른 뭐 통신에 나온 메신저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뭐 잘 안 됐다는. 네. 일단은 첫 창업은 뭐 공식적으로는 잘 안 창업은 되셨네요. 아니지만 내부 회사에서 뭐 그냥 프로젝트 형태로 새로운 앱을 런칭한 거죠. 네. MN토크는 저가 MN토크 사용했던 세대거든요. 진짜요? 네, 오, 저는 쉽지 않은데? 왜냐면은 MN토크를 그때 왜 사용을 네네, 했냐면은 궁금해요. 그 이제 MN토크 역사를 보면 카카오톡 역사랑 맞물리거든요. 그래요? 상반되게 맞물리죠. 그렇죠. 어떻게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카카오톡은 iOS만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때 그랬어? 많은 앱들이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당시에 아이폰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사용을 못하고 또 단점이 뭐냐면은 그럼 아이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이미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편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제가 당시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게 좀 이제 안 맞는 거였죠.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뭐. 맞아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안 되니까. 불청객이었죠. 블랙베리 하는 친구들이 항상 문자 보내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블랙베리끼리까지는 BBM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럼 그 당시 카카오톡이랑 유사한 그런 메신저 당시에는 아마 앱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런 메신저 앱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그나마 안정적이었던 게 MN토크였어요. 와 진짜 오늘 그나마. 당시 해외에 계셨죠? 아니 저 한국에 들어온 그 해 딱 그 해에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창기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퀄 그 당시엔 아이폰이 그쵸, 아이폰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그냥 대부분 맞아요. 아이폰을 그치, 썼었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 네, 용어 맞아요, 자체가 안드로이드는 뭐 당시에는 사실 옴니아 그래서 맞다 사실 옴니아 같이 놀지도 않았을 거예요. 옴니아 유저랑 아이폰 유저. 쳐두지도 않아. 진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 이제 아이폰 유저들은 처음에는 왓츠 앱을 쓰다가 맞아요. 왓츠 앱이 유료기도 뭐 비싸진 않았지만 유료기도 하고 뭐 여차여차해서 이제 바로 카카오톡으로 많이들 갈아탄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거든요. 스마트폰 이꼬르 아이폰이었죠. 그쵸, 그때는. 맞아요, 초반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MN톡이라는 걸 했던 분이 이 박재욱 대표다. 되게 반갑더라고. 저도 오. 자료조사하면서 이 내용 보고 되게 반갑고 되게 잘 사용했었고. 어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폰 사용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MN톡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전 참고로 이때 군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역특례 끝내시고 나서 근데 또 재밌었던 게 창업을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초기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자본금을 모으려고 병역특례 하는 동안 진짜 받은 월급을 다 모았대요. 하나도 안 쓰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생활을 그 학교 동창들과 같이 그 공모전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품앗이 해가지고 돈을 벌었대요. 그걸로 하셔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결국 헝그리 정신. 네, 그 기존 창업 멤버는 한 8천만 원 정도 모으셔서 거기에 박재욱 대표님 5천만 원. 대표니까 많이 돈을 넣으셨고. 생각보다 이게 5인 창업이어서 5인 창업인데 박재욱 대표님이 5천 넣고 나머지 4인이 3천만 원을 넣은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20대 후반에 이게 그 몇백만 원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때도 2010년도만 해도 막 그렇게 스타트업이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되면 좀 큰 결단하고 저는 병역특례가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긴 하는데 회사마다 최소 최저임금은 이상이죠. 그렇죠. 근데 아마 개발하셨었던 거라서 개발자들은 사실 많이 주는 경우가 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포뱅크가 되게 큰 회사거든요. 네, 저희가 맞아요. 잘 모르는데 그 판교에 그 많은 건물 중에 2층인가 3층 써요. 인포뱅크가 제가 그쪽에서 그 SI도 가끔씩 하고 그래서 한 번씩 그 예전에 그 미팅을 몇 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회사도 되게 크고 아직도 있군요. 근데 인포뱅크 아직도 그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클 거예요.
되게 큰 회사거든요. 상장된 회사인데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게 큰 회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같은 우리 판교인이었는데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상디님은 이제 병역 특례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자, 메인 아무튼. 솔루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인포뱅크 못 만들었어 이게 확 이미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맞아요. 잘 모를 맞아요. 거예요. 그게 뭐 저도 브랜드는 그때 아니니까 알았거든요. 회사 이름이니까. 저도 그때 조용하게 돈 버는 게 좋죠. 맞아요. 자, 그래서 8천만 원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VCNC를 창업합니다. 어허. 이 VCNC 뜻이 Value Creators and Company라는 뜻으로 오. 세상을 위한 가치를 만드는 기업 오, 그런 뜻으로 그렇군요. 회사를 만드시고 어마어마하네요. 2011년도에 음. 아까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커플들을 위한 그 메신저 비트윈을 그 런칭하게 됩니다. 어.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2018년도 7월에 소카에 지금 100% 피인수를 대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타다를 시작하시게 되시죠. 그렇게 네. 따지면은 VCNC가 소카에 엑시트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M&A가 맞아요, 잘 맞아요. 됐으니까. 커플 메신저 비트윈 얘기하기 전에 네. 그 전에 사업 아이템이 VCNC에 두 개가 있었어요. 뭔가요? 하나는 이제 뉴스 갤러리라는 서비스를 해서 오. 지금 네이버 메인 화면 같은 느낌의 약간 언론사의 기사들을 약간 큐리에이션해서 보여주는 뉴스 갤러리.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VCNC가 봤었던 거는 한국의 태블릿 PC 시장이 커질 것이다. 아. 거기에 맞는 형태로 뉴스를 가공해줘야 된다는 게 있어서 약간 플립보드. 네, 약간 그런 형태로 해줬었겠고 그게 또 근데 잘 안 되고 태블릿 자체가 고급화가 좀. 그리고 한 번 더 태블릿에 관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동을 위한 이북을 만들으셨대요. 와, 뭐 이것저것 당시에. 다 많이 하셨구나. 이거 그때 그 비슷하게 하셨네요. 그 스마트 스터디랑 비슷하게 그렇죠. 시작하셨네요. 비슷하게. 아동용도 리텐션이 잘하면 좋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접는데 걸린 시간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인터뷰 기사의 내용을 근간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리텐션이나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다 높지 않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바로 접었다. 와, 6개월은 정말 빠른 판단력인데. 진짜 빠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윈이 그래도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빠른 판단력인 거고 만약에 실패했으면 너무 버티지 성급했다. 못하고 빨리빨리 움직였다. 근데가 이렇게 없다라고 볼 수- 표현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근데 결국 성공하면 책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이야. 박재호 대표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은 뭐 시작해서 소수라도 팬을 확보 못하면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어느 정도 팬이 확보가 돼야지 이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안 된다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좀 인터뷰하셔서 그런 계속 그 사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혹은- 에어비앤비 창립자 누구죠?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두 분. 그분께서 100명 이론을 항상 되게 중요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볼브되어 있는 100명의 팬이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고 100명도 없으면 못 한다. 약간 그런 거에 기반하지 않았을까?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아니라 에어비앤비가 있다가 YC 창업자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에어비앤비로 알고 있어서 에어비앤비를 처음 했을 때도 이렇게 큰 서비스가 아니었는데 그때 자기가 믿고 한 건 100명은 최소한 우리의 어떤 열성 팬이다라고 해서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 표현은 다 다르겠지만 네.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하는 얘기라서 이게 아. 린 스타트업 기법의 가장 기본 중 하나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냥 궁예지를 좀 해보자면 5인 창업이 좀 창업 아. 규모치고는 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 한 공동 3인, 창업자 5명은 네, 많죠. 적으면 3인이고 우리 5인이다. 네. 네, 죄송해요. 그래서 5인이라서 제가 봤을 땐 초기에는 좀 아. 그 의견을 모으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해보고 대신 해보기 전에 요거를 목표로 해보고 뭐 몇 개월 내에 이게 안 되면 접는 거야 맞네. 정도로 서로 합의해서 해보고 안 하고 해보고 그 접고 그러다가 비트윈이 나오지 그럴 않았을까라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나름 그 많은 사람들 중 그런 규칙을 끌고 가는 게 방법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2014년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비트윈이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난 이후의 기사인데 여기에 이재용 대표님 얘기가 이미 나오세요. 벌써. 자신의 멘토로 모셨던 이재용 대표님께서 너희는 무슨 철학을 가지고 사업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 촌철 살인을 남겨주셔서 이제 그걸 듣고 이제 내부에서 다시 공동 창업자들끼리 얘기를 해서 나온 게 비트윈이다. 아,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 그렇죠. 뭐 회사 이름도 VCNC가 그런 의미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기해요. 처음부터 친했대요. 그러니까 두 번에 실패할 때마다 맞아. 이재용 대표님을 네. 찾아가서 술을 마셨다는데 그럼 거의 그 어떤 연결고리는 오픈이 안 돼 있나 보죠? 그냥 그 연결고리는 뭐 약간 대표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들끼리의 모임? 어떤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걸로 얘기를 하기는 해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 그 링고님이 자료한 거 중에 엔쇼 출신, 뭐 이거에서 좀 말미암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요건 엔쇼 출신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그냥 그 박지혁 대표님이 대학 시절에 했었던 학회라고 하고 이제 NCO인데 넥스트 NCO? 넥스트 CEO예요. 그래서 약간 뭐 서울대 내에 있는 차세대 경영자 동아리 이고 뭐 여기에 이제 넥슨의 이제 서원일 사장님이라고 뭐 엄청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업계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재용 대표님과의 만남도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좀 드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학 때부터 관심이 있다가 자, 비트윈 서비스를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됩니다. 비트윈 서비스는 다 써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써봤어요. 안 써보시고. 진짜 안 써봤어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또 이번에 자료조사 하면서 저 이제 그 결혼한 그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가끔씩 그 친구가 그 와이프분과 비트윈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거 봤거든요. 옆에서. 그래서 아직도 사용하냐 그랬더니 그게 너무 익숙해서 왜냐면 커플 때부터 사용을 해왔으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서 아직도 와이프와는 이제 그런 비트윈으로 메신저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뭐 아기 사진이나 가족 사진 같은 경우도 거기에 그렇더라고요. 그 공유를 하고. 사진의 어떤 앨범화를 되게 잘해줘서 그걸 쓴다는 친구들이 저도 많아서 VCNC 그 써보고 뭐 안 써보고 제가 비트윈 서비스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비트윈 될까요? 그거죠? 약간 둘이 이게 만. 쌍방 동의가 돼야지 네, 연결이 맞아요, 되고 맞아요. 네. 한 명이라도 끊으면 끝나는 거죠. 네. 그게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30일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달 유예기간이죠. 백업할 기간. 한 달이 약간 사랑과 전쟁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다시 커플 요금제. 그러니까 근데 다시 가입하면 데이터는 살아 있고 근데 30일 내에. 30일 내에. 아니 근데 이때 VCNC 그러니까 비트윈 서비스 자체보다는 이게 돈이 수익화를 잘 못해서 항상 되게 고민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쏘카로 넘어가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다는 저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비트윈이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도 사실 비트윈 좀 뭐 중후반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실 비트윈 지금도 있는 서비스여서 뭐 지금도 현역인데 어쨌든 11년도부터 지금 타임라인으로 생각하면 거의 9년, 8, 9년 된 서비스고 네. 그래서 비트윈은 초창기부터 저는 바로 이제 성장을 되게 빠르게 했고, 그 초기에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이제 VCNC의 선택은 해외 진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판을 더 키우겠다라는 맥락으로 해외 진출을 많이 시도를 했었고, 뭐 과정에서 사실 이제 VCNC가 처음 투자도 소뱅에서 받았거든요. 처음 투자도 소뱅에서 받았고, 그 14년 5월에도 그냥 500 스타트업에서 받은 만큼 약간 해외 진출을 되게 빨리 염두를 해서 확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해외 진출까지도 사실 어느 정도 뭐 성공이라면 성공, 실패라면 실패지만 그냥 동남아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볼륨은 만들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BM을 붙인 거고 그 BM이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라는 얘기가 이제 그러면 한 7년도 정도에 이제 조금씩 돌다가 이제 18년도에는 사실 인수가 된 거여서 그래서 뭐 누적 다운로드도 3,300만? 그게 이제 적지가 않아요. 전 세계로. 네, 전 세계 글로벌로 했을 때 그래도 그 정도로 숫자를 만든 거 자체가 대단하고 그리고 규모가 작지 않았던 거죠. 비트윈에서도 또 여러 가지 기사 중 보도 자료 중 하는 게 하나가 구글 같은 데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이제 뭐 그 발렌타인 기간 때 이제 뭐 이런 어플 사용해 보세요라고 그런 추천해주잖아요. 거기 항상 비트윈이 포함된다. 아직도. 그럼 굉장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확실하네요. 비트윈 어플 자체의 그 안정도와 그 서비스 완성도는 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소카에 인수됐을 때도 다들 그럼 모빌리티하는 소카와 커플 메신저는 VCNC의 그 어떤 같은 공통점이 뭐냐. 근데 다들 그래서 이건 에커하이어다. 이거는 이 팀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인수를 한 거다. 저는 뭐 데이터를 되게 잘 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얘기도 있어요. 그게 에커하이어인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로는 결국 비트윈의 성공은 데이터 기반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사실 모빌리티 쪽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결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하다가 하려는 게 그거예요. 하려는 게 그거였고 그래서 뭐 잘 합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이거 보면서 약간 틴더랑 비교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커플 집단이 있고 이제 커플이 되려는 집단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커플이 되려는 집단이 돈이 되는구나. 커플된 집단은 그러네요. 돈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기사 리텐션은 찾아보면 높을지 모르겠지만 리텐션 최고죠. 리텐션 높지만 돈이 안 된다. 이음이랑 뭘 해보려던 시도도 있었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당연한 이음에서 얘기죠. 맺어진 친구들이 비트윈 와서 이제 쭉 그냥 메신저를 쓰는. 아니, 그리고 사실 뭐 BM 매출이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규모에 비해서 매출액이 적게 나오고 뭐 업력에 비해서 매출액이 적다일 뿐이지 사실 어느 정도 사용자를 확보한 이후에는 여기서 그 스티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팔았고 광고 상품도 잘 저는 세팅을 해가지고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린 걸로 일단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타겟 광고에 되게 잘 나와. 어쨌건 비트윈은 대부분 20, 30대가 쓰니까 20, 30대가 쓴 서비스를 배너 광고나 타겟 광고를 되게 잘했다는 것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다시 인터뷰 기사의 내용이긴 하지만 네. 이제 좀 그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것 중 하나가 그래서 이제 결혼 쪽도 보고 왜냐면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트윈 내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혼 시장도 뭐 이렇게 좀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보시고 뭐 그 이외에도 좀 부가적인 뭐 맛집이라던가 이런 걸 붙이려고 하였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비트윈은 이제 현재 어떤 커플 메신저와 커플 나름대로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프라이빗 SNS라고. 그렇죠. 왜냐면은 맞는 얘기네요. 딱 양측만 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쉬웠던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자를 확보한 다음에 전 전후방 사업을 좀 더 확장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렇죠. 뭐 앞에 커플 매칭해주는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커플 낸 다음에 결혼까지 가는 이 산업을 좀 더 스프레드 넓혔으면은 좀 더 그런 수익화하기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만약에 VCNC가 계속했으면 요즘 분위기면 저는 구독 서비스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일정 어떻게? 아니 그냥 그러니까 메신저 자체가 유료화 되는 자체를. 거죠. 네. 또는 사용자들하고. 그 보니까 이게 앨범 이렇게 축적화가 있고 서로 뭐 같이 일기도 쓸 수 있고 네, 메모도 할 맞아요, 수 있고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그런 아카이빙을 한다는 의미에서 구독 서비스를 해도 네네네네. 뭐 계속 그 이탈률을 줄이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드롭박스 하네요. 같은 거네. 드롭박스. 그렇죠. 드롭박스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드롭박스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안 돼. 안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 안 했어. 그래가지고. 아니 차라리 구독이 낫지만 용량 제한 있으면 우리 여기 올리지 말고 다른 데 올리자라는 느낌이 돼서 근데 그러니까 리텐션이 드롭박스가 용량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드롭박스도 어쨌든 구독 결제잖아요. 그거 그 그렇게. 얘기인 거죠. 네. 그 얘기인 거고 뭐. 자, 그러면 이제 비트윈 서비스들도 이렇게 이분은 그렇게 따지면 뭐 에멘톡부터 해서 뭔가 이런 메신저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나 보다.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좀 그 당시에 두셨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도 ML터클의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그 경험이 이제 비트윈 개발할 때 좀 1년에 도움이 됐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에멘토크 안 된 이유가 카카오톡은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이었는데 하나는 성공, 하나는 안 된 이유가 그 한 리더나 경영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 보면은 리더 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경영진의 네. 판단 하에 적절한 리소스가 투입이 안 됐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한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인포뱅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사내 분위기가 카카오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확실히. 자, 그러면 이제 비트윈 서비스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행보를 했는데 그래도 대단히 막 돈을 많이 벌었다. 막 투자액이 큰 엄청 수익을 많다. 못했죠. 이런 소식은 그래서 없었거든요. 이제 그게 좀 아쉽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어플 자체 완성도 너무 좋고. 이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네, 그럼요. 그리고 약간 이제 굿즈 사업도 가능했거든요. 이제 내부 스티커, 이모티콘도 하고 있어서. 맞아. 캐릭터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프렌즈 같은 약간 굿즈 사업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걸 못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모티콘 자체의 캐릭터성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이게 확장성이 안 되잖아요. 모수가 작았죠. 네네. 사용자 숫자 작다 보니까. 사용자 자체가 작나요? 근데 다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1대1 매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분과 이거를 매칭을 해놨으면은 B, C, D는 안 되잖아요. 1대 그러니까 다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일대 다뤄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요. 이게 이모티콘은 내가 1대1로 쓰는 그쵸, 것보다는 그쵸. 여러 단체 그쵸. 채팅방에 많이 쓰는 거잖아요. 카톡처럼. 카톡 하나 쓰면은 뭐 1000명한테 활용도가 좀 이렇게 넓어야 된다. 근데 비트윈은 당연하지만 커플 메신저기 때문에 그러면 네. 예전에 지금 남자친구
남자친구하고 이 이모티콘 쓰다가 다음 남자친구하고 샀어. 이제 그걸 사놓은 게 있어. 그러면 다음 남자친구 때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모티콘을 한 개 정도 구매해놓으면 다시 캐리오버가 됩니다. 근데 만약 10개 사놨어요. 10개 사놨는데 다음 여자친구 만났는데 갑자기 여러 이모티콘 쓰는 거 유료 이모티콘.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이모티콘 많아? 아, 지금 그리고 추궁이 10개 들어온다. 질렀어. 약간. 추궁이 들어온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지 마요. 그럼 혹시 뭐 부계정이나 계정 2개, 앱이 2개 깔리는 건가요? 그럼 안 되죠. 아니, 돼? 안 돼. 안 아니죠. 한 디바이스에는 한 글밖에 안 된다. 그렇죠. 한 왜냐면- 계정에는 그렇죠. 한 계정에 정확히 이제 한 계정이죠. 이제 이메일로 아이디를 만드니까. 근데 뭐 사실 이메일이란 거는 뭐 원하면 수천 수백 개도 만들 수 있는 거긴 하니까. 그래도 지메일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부계정이나 다른 계정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었던 게 비트윈의 어떤 그 컨셉이었던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도 될 수가 있는 그쵸. 거죠. 그 무슨 그러니까 확장성이 부족하니 떨어지니까 이게 수익 구조를 만들기 이게 조금 뭐 좋게 말하면 그만큼 해서 아까 말했지만 타겟 마케팅도 가능하지만 이제 그거의 그 규모 자체가 작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만약 타다로 안 갔으면 뭘 했을까에 되게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할 만한 거는 얼추 뭐 캐릭터 사업도 했었고 얼추 했었는데 그럼 그 다음 행보가 뭘까를 궁금해했었는데 좀 확 이제 모빌리티로 뛰었고 그 부계정을 허용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박재혁 대표님이랑 좀 엮어보자면 이제 아까 상대님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제 뭐 15년도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요. 스타트업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박 대표님이 지속 가능한 회사로 성장해 사회에 가치를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치가 뭐 얘기는 안 나왔지만 또 작년부터 유행하는 그 용어 중에 선한 영향력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땐 선한 영향력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비트윈도 결국 부계정을 이게 부계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 연애 기간에 한 분이 여러분을 동시에 만나는 정말 그런 상태가 부지런한. 그러면 점점 이제 틴더와 겹치는 앱이 됐을 수도 있죠. 와. 아니 근데 나는 비트윈이 꼭 그러니까 꼭 2명이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커플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주 절친일 수도 있고 뭐 프라이빗한 그거를 나는 카톡 빼고 카톡 말고 잘 넘어가는데요. 뭐 교환일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비공개로 올릴 거야. 그런 것까지 좀 염두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저도 주반장님 말씀 괜찮은 게 뭐 남성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할 수 있겠는데 여성분들끼리는 그 친구들끼리 뭐 여행 간 사진이나 약간 그런 거를 아카이빙하고 약간 그런 거를 누릴 수 사실 좋잖아요. 다들 단톡방들이 있는데 그렇죠, 좀 맞아요. 단톡방 중에도 좀 프라이빗한 단톡방들이 그렇죠. 뭐 정말 비트윈에 쓸 10대 수도 애들은 있죠.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맞아요. 좀 막 비밀 얘기하고 싶고 근데 카톡은 아무래도 좀 부모님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패매로 갔죠. 그래서.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페이스북. 10대들이? 근데 그치.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트윈의 강점은 그 메신저 기능보다는 아카이빙 기능도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진이랑 뭐 노트 메모 같은 거. 그러니까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준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 주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끼리 지인끼리 이렇게 단톡방 만들듯이 이런 챗방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자신들 어떤 뭐 저 사진이나 영상들 기록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 세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에멘톡, 비트윈, 타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그냥 매칭 서비스예요. 1대1 매칭 서비스. 그러네. 속까지 어쨌건 나와 차를 연결해 주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1대 다 매칭 서비스를 하면 프로그램이나 DB나 완전 시스템이 다 바뀌는 거예요. 너무 확 커지거든요. 아키텍처상으로. 좋은 네. 측면이네요. 이걸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군요. 이거밖에 할 줄 아닙니다. 위험 발언. 네, 리스크 부담이 크긴 커요. 자, 그러면은 박재욱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메신저나 1대1 매칭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사고의 흐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1대1에 강하시다. 그렇게 따지면은 비트윈 빼고는 커플 메신저 그렇게 성행한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만큼 것도 있나? 수익이 안 되니까 플레이어가 없는 것도 있고 시장 자체는 해외는 있더라고요. 해외는 뭐 유사 서비스가 그래, 있긴 있죠. 한데 미국과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 비트윈 너무 잘하고 있고 근데 동남아 진출도 되게 잘해서 그 기사 중에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 전혀 못했던 관점도 있었던 게 동남아 쪽에서는 남자분 대 남자분의 매칭도 많대요. 아, 그러겠네요. 네, 이제 어떤 성적 취향이 태국이나 뭐 이런 그런 쪽에서. 쪽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데이터와 지표를 봐봤던 사람이 갖고 가줄 수 있는 인사이트인 거죠. 맞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라든지, 들려오는 어떤 평판,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는 사실, 그냥 데이터를 되게 잘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재용 대표가 엑시스 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혹시 박재욱 대표는 그렇게 따지면 막 대단히 언론에 노출되거나, 이분 페이스북 하시나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세요? 그러시군요. 타다 이후로 훨씬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쭉 내려가 봤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고, 그냥 가끔 이렇게, 요다 형한테 배웠나? 시켰을 수도 있어요. 야, 너도 좀 해. 좀 더 대외적인 이미지를 쌓자.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확실히 또 이제 타다라는 그 서비스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포지션이 그 대표가 그런 걸 좀 어떤 여론한테 우리의 입장 표명을 하는 채널로서 SNS를 활용한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트윈에서 이제 소카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그 팀 전체가 넘어오고 이제 비트윈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소카 넘어오면서 자회사로 VCNC가 편입되면서 나온 게 이제 타다다 해서 이제 1년 반 2년 정도 된 전 시간부터 이제 계속 서비스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타다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좋습니다. 공개 방송 얘기가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그걸 들으셔도 좋고 타다 이재용 대표님 에피소드 들어도 조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지금 그 박재용 대표가 아니라 이전 약간 다른 분류지만 저는 이 타다가 그 검찰이 그 법원에 들어가고 나서 기소하고 나서 변호인단 구성을 봤는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이번에 구성이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했는데 두 군데가 컨소시엄을 형성했어요. 한 군데는 너무나 잘 아는 김앤장, 그리고 하나는 율전이라는 아주 대형 로펌이네요, 둘 다. 두 개 다 대형인데 만일에 김앤장만 했으면 제 느낌에는 좀 안 좋게. 약간 그 돈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용 대표님 예전에 다음 파실 때 좀 다 친하게 잘 지내셨겠죠. 그런 대형 로펌들이랑. 근데 율전 김영, 장영. 김앤장이요? 김앤장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김 변호사와 장 변호사에서 김앤장인데. 김변형. 근데 그 율천 대표 변호사도 김앤장이 일단 나온 변호사긴 한데. 율인가 이름이? 아니, 딸 있어요. 법률할 때 율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율천, 법알못이라서. 자, 아무튼 계속 얘기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약간 김앤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미국 스타일 로펌?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까지 가서 판결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협의를 어떻게 끝내거나 그렇기도 하고 김앤장이 여태까지 했던 대형 이슈들이 대부분 돈으로 막 정말 발랐다 약간 이런 느낌의 약간 안 좋은 인식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이익단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데 법원 판결이 아니라 그 전에 합의나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 했는데 율전은 되게 독특한 변호사거든요. 집단인데 우리나라 로펌으로 지금 5위 하는데 변호사 수로는 한 8, 9위 정도 되는 한데 여기는 세법 전문 로펌이에요. 그러니까 율전의 그거 세법 관련된 역사가 우리나라 세무 역사랑 비슷하다고 표현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큰 판결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세무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심, 2심이 뒤집혔는데 3심에 율전을 바꿔서 이긴 케이스가 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3심은 법률심이라서 그렇죠. 정말 변론으로 정말 변론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세무법이 아니라 팟캐스트로 빨리 끝낼게요. 형법 전문이 아니라 여기 되게 그런데 세무법인인데 여기 맡은 게 신기했는데 여기가 모빌리티 쪽에 계속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율천이. 그래서 혹시 스타트업 중에 모빌리티에 관심 있고 자기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이쪽 관련 법무사나 변호사를 못 찾아서 고생하는 스타트업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모빌리티 쪽에 관심 있으면 율전 한번 찾아라. 율전 그래 근데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스타트업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스타트업한테 율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 지금 혼나야겠네. 자문을 받을 수 있죠. 제가 때는 현대자동도 비싸고. 제가 때는 1시간 그냥 한 10만 원 주고 떠드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시간 10만 원 근데 어쨌건 여기에서 이 변호를 그렇게 맡고 있다. 맡아서 이겼죠.
그렇습니다. 뭐 이겼다는 말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타다 얘기를 넘어가게 된 것 같은데 뭐 타다에 관련된 논쟁, 그 어떤 찬성과 반대파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에피소드 공개 방송 에피소드 들으시면 자, 될 것 어쨌건 같고요.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박재혁 대표님이 또 대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약간 그래도 의의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정의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또 생각도 자신의 뜻을 있으시고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VCNC 회사 이름 딱 그게 대표의 그 성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가치를 세상에 내놓고 싶다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뭐 비트윈과 지금의 타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재혁 대표님 이제 SNS 이제 페이스북 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좀 안타까웠던 게 그 타다 금지법이 상임위 통과하고 난 시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국회 본회의 통과였던가. 근데 그 만삭의 와이프분과 울었다. 함께 울었다. 근데 그 표현이 참 저는 좀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그 너무 사심이 담긴 거 아닙니까? 뭐 제가 항상 사랑하는 타다니까. 네. 좀 오늘 편파적인 것 같아요. 저는 SNS 편파입니다. 많이 하는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그 무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말하는 그 SNS 많이 하는 대표들은 자기 셀카 올리고 어설프게 지표 조금 잘 나온 거 조금 막 이렇게 스샷 올리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좀 별로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는 워낙 또 사회적인 이슈가 컸고 사실 저희가 방송한 시점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된 스타트업은 사실 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되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스타트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다가 그 박재혁 대표님과 이제 이종 대표님 이렇게 끝나는 게 좀 저는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박재혁 대표든 타다든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과연 이재용 대표가 타다를 이끌지 않았으면 타다 이슈를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을까? 과연 박재욱 대표가 만약에 이제 뭐 지금 변화는 있지만 박재욱 대표가 구심점으로 해서 타다를 만약에 이끌었다면 전 여기까지 못 데리고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박재욱 대표의 역할이 뭐였을까? 이런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냥 다 이재용 대표 빨이었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기자회견하고 여론 이슈 만들고 정치적으로 간 거는 이재용 대표님이 할 수 있어도 제 서비스적인 부분은 박재혁 대표님이 뭐 하셨겠죠. 네, 뭐 저도 궁금하긴 해요. 타다의 아이디어가 이재용 대표님 혹은 그러니까 두 대표님의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죠. 사실 이건 여러 사람들의 어떤 게 노고가 했을 텐데, 그러니까 타다라는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박재욱 대표를 영입을 했는지, 아니면 박재욱 대표님을 영입을 하고 나온 게 타다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큰자로 알고 저도 당시 그렇죠? 뉴스로는 타다의 박재욱 대표님을 그 인수합병하고 하고 싶은 거 한번 아무거나 가져와 봐. 모빌리티 관련해서. 근데 엄청 그게 짧아가지고 3개월. 3개월이어서 3개월 준비를 해놓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준비는. 근데 기사에서도 약간 애매하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걸 누가 하자고 했냐 했던 기사에서 그냥 서로 만나서 뭐 할지 얘기하다가 이제 스마트폰 다음 플랫폼이 모빌리티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플랫폼 빨리 가보자 해가지고 타다를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 쪽하는 하고 있는데 쪽하는 카쉐어링이니까 카 헤어링 쪽으로 이제 타다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이 11인승 렌터카 기반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변망 피해간 이거는 좀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 형태 자체는 이렇게 새로운 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기존에 있던 거고 아니에요. 새로운 건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 법조항을 분석해가지고 빈틈을 찾아서 진입한 거는 너무 잘한 건데 이 산업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누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이디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냐가 실행이 맞아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CEO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CEO, 그러니까 그 최고 운영 책임자로 간 게 박재욱 대표님이 소카로 이분이 그동안 계속 타다를 운영을 해왔던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기술적으로든 그렇죠. 행정적으로든. 근데 프로젝트 정말 큰 PM이 돼서 이 전체적으로 했고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도 얘기했지만 막 그 타다에 타면에 뭐 향기 나는 것과 그 클래식 음악의 볼륨 조정까지 누가 했냐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박재혁 대표님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랬나요? 네, 그런 그때 제가 지인한테 들은 썰 썰풀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뭐 지난번 방송에 좀 얘기지만 아쉬운 게 결국은 결론이 났잖아요. 상황이. 이재용 대표님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어때 지금 전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너무 일기토마하신 것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영 논리로 싸워야 되는데 왜냐면은 1대1. 예, 1대1 너무 그냥 와 들어와 해가지고 내가 힘센 장소니까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나는 대의 명분이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싸우신 거고 다른 맞아, 업체들 맞아.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다른 카카오 택시나 KST 자세하게 모바일 이쪽 얘기를 같은 해볼까요? 경우는 진영 논리로 싸우다 보니까 그쵸.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이기가 힘들지 않았나. 그쵸.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서 좀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이재용 대표는 그러니까 박재욱 대표랑 뭐 같이 뜻은 너무 하셨겠지만 좋죠. 뜻은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어떤 사업적인 논리로만 다가가다 보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는 조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해 구조가 좀 부족했다라기보다 좀 아쉽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다른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타다만 지금 금지가 된 거잖아요. 타다랑 그런 차차, 셈이죠. 예, 타다랑 차차가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파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요새 더 늘어났던데요. 네. 그렇죠. 파파. 이번엔 사실 그래서 뭐 일부 기사에서는 다른 국내의 모빌리티 스타트업들, 카카오 택시나 마카롱이나 반반 택시 쪽에서도 환영했다 오히려 이런 이번 새로운 그 법안이 통과된 거를.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뭐 환영이라고 제가 멘트로 날리긴 했는데 환영했다는 거 좀 너무 약간 고소하다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자기네들은 기존 라이센스 사고 법 테두리 안에서 했으니 이제 법 테두리에서 안 한 타다가 이번에 기회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 법적으로 정리가 잘 된 것 같다 표현한 거지. 약간 타다가 저렇게 됐다, 타다 금지 통과됐다고 아유 잘 됐다 약간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더 충격이 이번에 법안이 발표되면 한 달 내에 타다 베이직을 1개월 한 달 내에 적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랬거든요. 너무 감정적인 대응 아닙니까? 저는 박재욱 대표님의 지금까지 느낌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의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그런 분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더 1년 6개월에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사업을 영위는 할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도.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네들이 나를 이렇게 팔다리를 잘라놨으니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서 그냥 그만두겠다. 근데 반대로 지금 거기 하고 있는 운전기사분들이 뭐 풀타임은 아니시겠지만 맞아요. 기이코노미분들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그분 당장 10,000명 가까이 일하고 계시고 하고 있는 사용자가 뭐 100몇십만 명이라고 그렇게 계속 그 맞아요. 법원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얘기했는데 딱 한 달 만에 끝내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표의 결정이 그렇게 감성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지 않았을까. 약간 저는 뭐 찬성이건 반대든 어쨌든 저는 스타터 기술이 계속 우리 생활에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타다도 응원은 했지만 뭔가 좀 너무 욱해서 뭐 화가 나서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이 조금 대표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초반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재욱 대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인터뷰를 봤을 때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 맞아요. 스타일이거든요. 뭐 사실 맞아요.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그리고 그 어딩 자체도 네. 그래서 솔직히 뒤에서 누가 이렇게 해라고 얘기했나? 너무 다른 그러니까 약간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받을 저는 만큼 그래서 좀 나약한 느낌이 들어서 한 달은 이재용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 달 종류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재용 궁예질 스타일이고. 해보자면 그쵸? 네, 궁예질 해보자면 그리고 그냥 뭐 더 궁예질을 해보자면 사실 통과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를 하려고 했겠죠.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근데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재용 대표님이 현타가 그냥 빡 오면서 에이씨 안 해 이런 생각으로 야 타다도 그냥 한 달 만에 접자라고 하고 나 그냥 그랬을 사임할게 것 같아. 너 올라와서 쏙 하나 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네 형님, 형. 과연 박재욱 대표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또는 우리가 또 함부로 또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 다 밖으로 내보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그럼 과연 박재욱 대표는 이재용 대표가 없을 때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저는 이런 의심이 들 만큼 좀 역할론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전 그래서 사실 앞으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재용 대표님 대표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당시에는 컴백한 것만으로도 되게 반갑고 앞으로 어떻게 또 그 큰 형님으로서 할지 되게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뭐 굳이 결과론적으로 따지자면 그 이후에도 사실 박재욱 대표님을 데려와서 타다라는 서비스를 한 거고 그럼 지금 소카에 이재용 대표님이 있는 동안 소카가 얼마만큼 성장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결국 성과는 타다인데 그 타다마저도 반대로 이재용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박재욱 대표랑 뭐 같이 한 거 아니면 박재욱 대표의 성과 아니야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재용 대표님도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이제 뭐 좀
생각보다 빠르게 일단 대표직을 사임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제 박지욱 대표님의 시험대일 거라는 생각이 진정한. 드는 게, 타다도 일단 그러면 안 할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소카의 전체 대표로 이제 위치가 올라갔는데, 이제 소카가 업력이 긴 만큼 성장하기도 쉽지 않을 테고, 지금 뭐 분위기가 소카에 유리한 분위기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투자 몇백억대 투자 유치 받았잖아요. 네, 최근에 받긴 받았는데 뭐 사실 그러니까 총알이 생긴 거는 총알이 생긴 거고 사실 사업적으로 이게 확장이 될 수 있냐는 좀 다른 거고 근데 그 약간 상대님이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던 거예요. 소카는 카쉐어링 비즈니스인 거예요. 이런 정확히 카쉐어링이고 타다는 라이드 승차 헤일링, 공유. 승차 공유,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라이드 헤일링을 했던 타다는 끝. 그럼 이제 카쉐어링으로 가는 소카로 올라왔으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타다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건지 몰라도 그동안 소카에 대한 뭐 뉴스라던가 성장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미비했거든요. 그럼 이제 박지혁 대표님은 이제 소카의 어떤 수장으로 올라왔으니 이 카쉐어링 분야를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형태로 성장시켜 줄 것이냐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하건데 좀 편파 방송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요다형이 떠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위에를 자신의 어떤 그런 한계점을 잡고 눌렀던 그 어떤 존재 어떤 도구가 사라지면서 날개를 달지 않을까. 당부 말씀입니까? 네, 그분에게 잘해라. 날개 좀 달라? 박재혁 대표님 저보다 형인 것 같은데 재혁이 형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날개를 달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어쨌든 모빌리티를 잡고 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카쉐어링이라는 걸 선택을 한 거니까 그 모빌리티 쪽에 좀 우리나라에 좀 큰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어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뭐 이렇게 반대 의견을 일단 낼 건데 좋아요. 이 정도로 반대 의견을 낼 생각은 없었는데 해봅시다. 타코님이 워낙 이제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날려주세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트윈 얘기하면서도 이분은 뭐 약간 1대1의 강점이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사람 자체가 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도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분야가 사실 달라진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카쉐어링 산업에서 지금 박지혁 대표님이 뭘 했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한 게 없었고 그럼 기존의 산업들에서 했던 게 카쉐어링에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뭐 데이터 기반이라는 또 다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사실 어느 산업을 가도 되게 강점인데 그 이외로 좀 박지혁 대표님이 잘할 수 있을까로 했을 때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더 크죠. 선뜻 이러니까 잘할 거야가 맞아.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박지혁 대표님이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은 있지만 과연 소카라는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제가 소카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아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카가 되게 적자가 깊어요 지금. 네,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카쉐어링이라는 아주 핫한 아이템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수년간 뭐 사실 한 5, 6년 전에는 조직 이슈도 좀 꽤 크게 있었고. 근데 그때는 그 당시 대표문이었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과연 이 회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좀 한국의 카쉐어링 넘버원 회사로 혁신을 이끌 회사일까일 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까지 들어요. 보여주신 바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신을 갖기엔 좀 이른 단계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조금 초창기에 언급을 안 했지만 저도 조사하면서 조금 좋은 점은 5인 창업을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 5인 창업의 창업자들이 그러니까 코파운더들이 지금 뭐 하나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좋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팀이 깨졌다면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좋은 얘기로는 다행히는 처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5명 중에 확인된 바로는 한 분만 지금 나간 이 나간 시점도 사실 인수 과정에서 나온 걸로 돼 있어서 뭐 그 정도면 사실 꽤 VCNC를 오랫동안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네. 그 비트윈 서비스는 계속 같이 한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번에 엑시트하면서 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미국 여행 갈래. 그래서 이제 엑시트 때는 돈 받고 가는 거죠. 또 너무 미화하지 마요. 지금 롯데임팩트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래도 간단하게 이거는 다 오픈되어 있는 걸 것 같은데 여기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나누자면 당시 5인이었는데 박재욱 대표님이랑 김영목 CTO, 그다음 우경재님까지 세 분이 서울대 전자과 과동기.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과동기고 이 세 분은 다 여전히 지금 소카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된 너무 애매하지 고대컴공의 않아요? 같은 과동기 같은 전공이면 아니 갑자기 딴 얘기인데 제가
일단 이거까지 네. 듣고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정행 이 코파운더가 이제 고대컴공 나오셨는데 요 부분만 지금 제가 페북을 안 하셔가지고 파악을 못했고 어디 대표시면 좋은데요? 우리 이정행님 혹시 좀 야, 정말- 소식을 아시거나 고려대 컴공 나왔다는 것까지 저희가 좀 네네네. 알고 있거든요. 야, 이정행님 소식 아시는 데이터로 분? 정말 수집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성욱님이 이제 서울대 산디 나오시는데 네. 18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에 인수 과정에서 나온 걸로 네. 파악이 되고 현재 이제 루트 임팩트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다 지금 끈끈하게 있네라는 생각도 했고 또 이런 다른 게 평판을 또 따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제가 좋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유비네 유비. 아 됐어 빨리. 그 인수 금액이 공개가 안 됐잖아요. 네. 아. 네. 당시에 카더라가 많았는데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8천만 원에 5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럼 그 지분 구조. 자본금만 가지고 지분 구조를 하면 사실 시작부터 62%예요. 시작부터 그래요. 62%고 투자를 한 3-4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대표치고 지분이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면 꼭 당연히 초기 납입 자본 가지고 지분 나누긴 하지만 네. 그냥 의견은 다를 수 너 있죠. 돈 많잖아. 네가 더 내고 동률로 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와, 그랬으면 아이고, 진짜 유비지. 진짜 유비고. 아니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공동창은 5분이잖아요. 꼭 5한테 이렇게 나눴을까 싶기도 해요. 약간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그러니까 코어 지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스톡 그러니까 옵션 풀은 아니지만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좀 그랬으면 다 나갔을 것 그건 다 같아요. 제 나갔을 것 생각에는 같아요. 사실 이 5명이 그래도 어느 정도 꽤 단호해, 오랫동안 단호해. 바인딩 된 거는 아. 결국 지분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뭐 틀만이 저도 아닙니다. 얘기하면서도 그럴 거라 근데 뭐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5인 창업이라 생각보다 박주욱 대표님의 VCNC 지분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합병하는 과정에서 뭐 흔히 말하는 엑시트를 통한 어떤 부의 축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당시 그럴 그런 수도 얘기도 있죠. 있었죠. 맞아요. 지분 수합 맞아요. 네, 지분 수합으로 돼서 뭐 맞아요. 더더욱 지분 수입이기 때문에 아마 소카 지분을 들고 있는 형태가 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투자는 투자 금액이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소뱅 네네네네. 그게 투자 금액이 공개가 됐는데 500 스타트업 들어왔던 그 라운드에서는 투자 금액도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 당시 비트윈 할 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투자 금액 공개 안 하는 거는 투자 금액이 정말 미비하거나 좀 그렇죠. 애매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50% 전후 정말 겨우 51%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한 진짜 한 40대 중반 초반 요 정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제 500 스타트업 때 라운드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카 인수가 됐을 것 같아서 아마 지분은 많이 안 들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 약간 좀 유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평하는 건 전혀. 그럼 결말이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유비의 좋은 장점들이 장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랄까 그 매력, 그러니까 인덕으로서 사람을 감화시키고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 이게 있으니까 약간 유비 느낌도 좀 나고 또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신 타입인 것 같고 저는 눈에 얘기하지만 그래서 조조였던 사람이 없으니까 유비가 황중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다형이 없으니까 이제 소카에서 총나라를 만들듯이 자신의 어떤 뜻을 펼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래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바로 이어서 그래요? 그 박지혁 대표 선택할 건지 말지. 그래요. 좋은 그거 얘기입니다. 하시죠. 자, 이제 나는 박지욱 대표가 오퍼를 주면 따라가겠다.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자, 한번 투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따라가겠다. 시작. 세 분. 난 따라가지 않겠다. 2분. 자, 그럼 따라가겠다부터 뭐 정해져 있네. 저는 너무 뻔하니까 저부터 할게요. 네네, 좋아요. 저도 이번 조사하면서 고민을 했고 실제로 그 생각도 했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VCNC 기사 발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박지혁 대표님이 소카 분할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분할된다고 했을 때 시점. 그러니까 분할 취소되고 뭐 CEO로 소카 CEO로 간다는 거 말고 VCNC가 분할된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갈까 하는데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다는 이미 끝났으니까 어차피 그 서비스는 끝났고 통과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VCNC를 분사를 해서 박지혁 대표 최대로 다시 간다고 하면은 이분과 함께 일하면은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또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만에 대표론에서 따라간다를 선택했습니다. 진짜 좋아하시네요. 타다를 좋아한 게 아니라 박재욱 대표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론이니까 이번에. 뭐 인정합니다. 타다를 좋아하면서 이제 그걸 만든 약간 내가 비틀즈 노래를 좋아하면서 비틀즈라는 밴드를 좋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별 비유는 그거는 적절치 그치. 않은 것 같고. 적절합니다. 알아두시는 분이 가겠다는 있어요. 분. 그래요. 왔다 갔다 해볼까요? 저는 뭐 그게 크게 없고 일단 기존에 저희가 뭐 대표를 했을 때 대표를 따라가면 많이 하는 대표의 성향적인 것도 있고 뭐 대표의 능력이나 아니면 회사의 비전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표의 능력적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적인 비전 부분에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타코님이랑 저는 아까 민곤님처럼 조금 그렇게 전망이 이렇게 밝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그 카 쉐어링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데가 없다 보니 저는 그런 부분 봤을 때 힘들 것 같고 국내 자체도 지금 대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경쟁이 많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대 맞은 상황에서 다시 또 치고 나가기가 쉬울까 다른 식으로 확장하지 않는 이상 근데 과거 비트윈을 봤을 때는 박주희 대표님이 약간 하나는 엄청 잘하시는데 뭔가 이게 사업화해서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냥 어설픈 추측 해가지고 저는 좀 별로 이번에는 따라하고 싶지 않다. 저는 상대님이랑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냥 첨언으로 하자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좀 대표 뭐 한 회사를 이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밥그릇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철판을 깔고 철면피를 깔고 이렇게 확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박지욱 대표님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번에 이재용 대표님 때 따라간다고 하셨어요. 이재용 대표님 따라가죠. 저는 이재용 그때는 대표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때 소카를 하다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주반장님이 잘 약간 나이 아닌가? 나이 해봐요. 아니, 주반장님은 자기보다 어리면 좀 이게 평가절하시키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고. 너무 그런 꼰대를 몰잖아. 아니 주반장님이 약간 그 대표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생각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철면피 아까 표현하셨지만 조금 좀 철면피도 좀 있고 그냥 좀 약간 좀 불도저 스타일? 약간 정주영 회장님. 그래. 맞아. 그건 맞아.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야, 다리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 집안에 야 배를 띄워. 그래. 폐자재를 넣어 이렇게 했겠지. 근데 무신사하고 스타일시어 할 때는 스타일시어 선택했잖아요. 무신사 스타일이 아니라. 맞아요. 그거 너무 세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거랑은 상관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좀 나이 얘기할 때니까 지금. 자, 다음 하세요. 저 근데 따라간다고 했는데 네. 상대님 얘기 듣다 보니까 됐어? 아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박재욱 대표님이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학적인 부분으로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서비스는 기깔나게 만드는데 과연 돈 버는 거를 잘하실까? 비트윈도 사실 비리비리했고 타다는 다들 알겠지만 적자를 그냥 감수하면서 그쵸. 달렸던 거고. 근데 저는 그래도 박재욱 대표님이 아까 타코님이 얘기한 대로 좀 인덕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팀이 좋다는 얘기도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뭐 박재욱 대표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팀 분들이랑 좀 같이 일하면 재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유비파시네 유비파.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군신. 저는 처음에 초창기 멤버 5명을 봤을 때 머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같은 과 동기 3명이 있는데 그 외 2명이 있으면 뭔가 한번 깨질 만도 한데 이게 끝까지 갔다는 거 보고 리더십이 있다 이 사람. 그리고 처음에는 한 달 안에 적겠다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 자기 언어가 아니다. 근데 오늘 처음에 왔는데 6개월 만에 서비스를 접는 거 보고 이게 자기도 동의하는 언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소카가 새롭게 확장하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져가는 시점인데 지금 소카도 지금 되게 많이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소카 패스나 한 달 렌트나. 근데 이런 이슈가 굉장히 잘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비트윈을 시작한 이유가 2가지가 있었는데 그 박지욱 대표가 하나는 2011년에 페북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었을 때와 데이터를 봤는데 이게 커플들 사이의 데이터는 SNS 상에서 커플들의 데이터 너무 예상치 못한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2개 결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면 소카를 가지고 뭔가 재밌는 걸 만들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소카 대표로 난 최적정자다. 적임자다. 근데 저는 약간 딴지 거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그 뭐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나 이런 그다음 그
아동 서비스랑은 지금 타다 서비스는 비교할 수는 없죠. 서로 뭐 약속된 언어로 했지만 이해관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때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은 딸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좀 절대 비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재욱 대표님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늘을 지어야 됩니다. 진짜 그늘 지우셔야 됩니다. 이제 진짜 날아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타코님 말대로 그래도 정말 잘 되면 너무 좋죠. 이런 어떤 설레를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같이 지켜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테마들을 꼭 후기로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로 리스너분들의 생각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